청년처럼 살아가는 노후의 비결. 오가와 유리. 2014년 4월. 은퇴 후에는 시간에 구애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늦잠 잘 수 있고 하루 종일 여유롭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두뇌 회전도 체력 소모도 필요 없으니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실은 이 같은 현상은 저희 남편이 은퇴한 직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장감 없는 나날에도 나름 고충이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늦잠 자는 습관을 버리고 저와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에 일어나 아침을 먹게 되면 자연스레 하루가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죠. 이처럼 규칙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은 집 근처 헬스센터에 나가고 주민센터 활동에도 참가하게 되어 현역 시절 못지않게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건강관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현역 시절의 남편은 셔츠 안에 대형 에어백을 달고 다니는 것 마냥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잦은 외식이 초래한 결과였죠. 그런 그가 은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던 복부지방과 이별하고 지금은 마치 딴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날렵한 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해 체중이 10kg 이상 빠진 결과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살을 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데에는 식생활에서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현역 시절의 점심 식사는 덮밥과 같은 고칼로리 식단이 대부분이었던 데다 저녁 늦게 귀가해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다 보니 소화 활동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계기로 남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끼 집밥으로 해결한 덕분이죠. 저희 집 식단은 제가 반찬을 손수 만들 뿐 아니라 채소 위주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저녁 식사는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침 시간까지 5시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저녁에 섭취한 칼로리 대부분을 소모할 수 있죠. 한국의 남편 여러분, 평소에 주방에도 잘 안 들어가는데 은퇴 후 건강식단을 챙기려니 막연하시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내가 남편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사 준비는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때때로 식사 준비를 도와주면서 간단한 메뉴 정도는 배워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말해보는 거죠. 만약 도저히 요리에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이라면 오늘은 내가 맛있는 음식 사올 테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이따금 아내에게 식사 준비 휴식권을 선물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감사나 친절을 베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식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식이죠. 일본에는 과식만 안 하면 의사도 필요 없다. 배도 내 몸의 일부다 같은 폭음과 폭식을 경계하는 속담이 많습니다. 저 역시 주방에 밥은 항상 적당이라고 쓴 종이를 붙여놓았습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져 게을러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하루 종일 운동에 몰두하는 사람도 많죠. 근처에 사는 지인 65세 A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전 4시 반에 기상하여 1시간 반 동안 조깅을 하고 아침을 먹고는 밭에 나가 채소를 잠깐 가꾼 후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동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땀을 흘립니다. 이후 점심을 먹고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헬스클럽으로 이동해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러고는 오후 6시쯤에 귀가해 저녁을 먹고 8시면 취침합니다. 72세의 B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오전 4시 반에 일어나 복근 운동 100회와 요통 예방 체조를 마치고 1만 보를 걷습니다. 여기에 70이 넘은 나이에도 주 1회는 필드에 나가 골프를 즐깁니다. 장을 볼 때면 꼭 일부러 멀리 있는 가게까지 걸어가죠. A씨와 B씨 모두 운동에 빠져 사는 타입입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과한 운동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성의 경우 목표를 정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달성하려는 현역 시절의 습관 때문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퇴한 남편들에게 특히 부족한 것이 바로 입운동, 수다를 포함한 대화 능력입니다. 여성들은 친구와의 장시간 통화, 쇼핑, 지역 행사 참여 등으로 곳곳에서 수다 떨고 웃으면서 입운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 알게 된 90세 할머니의 취미는 매일같이 동네를 산책하다 만난 지인과 오래 이야기하며 크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행동이 90세가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그녀의 비결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은퇴한 남편들은 입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줬지만 지금은 스스로 나서야만 입운동이 가능합니다. 뉴스 등을 화제 삼아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지역 활동이나 취미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좋죠. 항상 영양을 고려한 음식을 먹고 과음하는 일 없이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더라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이치입니다.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병에 걸리면 분명 큰 충격으로 다가오겠지만 이미 병으로 진단받았다면 끙끙 앓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6년 전 원인 불명의 병으로 쓰러져 한 개월 정도 입원해 지속적인 검사를 받았지만 결국 원인 불명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남은 일생 동안 원인 불명 증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병을 인정하기로 마음먹고부터는 절대 병 탓 안 하고 계속 전진할 것을 신조로 삼고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증상이 완화되어 3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아마 병을 인정하고 함께하기로 각오한 것이 결국 증상을 완화시켰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청년처럼 살아가는 노후의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